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지?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운몽 내용까지 다 했어요. 그죠? 몽자료 소설에 대한 개념도 다 설명을 했었고, 그죠? 그리고 구운몽도 이제 특히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 제일 처음 꿈에 들어가는 장면과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꿈속에서 다시 꿈을 통해가지고 현실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 이러한 장면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더한다면 정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육관대사가 자신의 이제 후임으로서 이제 성진에게 자신의 그런 권력이나 이런 걸 다 물려주는 그러한 장면, 이런 것 정도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거의 전부는 조금 요약해가지고 좀 방대한 양의 프린트를 주긴 했는데 이게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작업 같아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내용만 살펴보고, 자, 그래서 오늘은 몽자류 소설에서 이제 또 구운몽하고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 작품 중에 바로 이 옥루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제목에 몽자가 들어가고 있죠. 그치? 그치? 응. 몽천용. 모의고사 풀이까지 안 아니, 이건 나중에 해줄게.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알겠죠? 왜냐면 구운몽이랑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부터 하는 게 낫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름에 지금 몽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대표적인 바로 뭐다? 몽자류 소설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자,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꿈에 관련돼서 꿈을 소재로 해서 나오는 소설은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몽자류 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운몽, 옥루몽처럼 제목에 몽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고, 이 몽자류 소설은 바로 뭐다? 현실의 욕망으로 인해서 꿈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즉 꿈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욕망이 반영된 공간, 즉 현실과 꿈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게 몽자류 소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운몽에서도 뭡니까? 성진이 현실 세계, 정확하게 천상계였죠. 그렇죠? 그 천상계에서 바로 뭐다?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라든지 입신양명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세에 대한 욕망이 발현이 되게 되고, 그 욕망이 이루어진 공간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운몽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욕망을 다 이루고 나니까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인생무상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모태가 되는 조신설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꿈속에서 살아가는 여인과 맺어지긴 했지만, 그죠? 하지만 오히려 그 맺어짐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이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오히려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꿈이 좌절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조신설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꿈과 현실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몽자류 소설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것과 대비되는 게 바로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있었습니다. 몽유롭게 소설은 이름에 몽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다? 인몽과 환몽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몽유롭게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운영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전 작품을 보면 그냥 어느 날 서술자가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술 마시고 이제 친구 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지네들 첫사랑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잠에서 꿈에서 깼는데 앞에는 또 그 귀신들이 또 앉아있네? 그죠? 여전히 꿈에서 깼지만 귀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걸 통해서 이게 과연 현실이냐 꿈이냐라는 거에 대한 분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몽유롭게 소설은 꿈과 현실은 전혀 별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첫사랑 얘기야.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네들이 나와서 나는 운명이고 이 사람은 김진사고 우리 둘은 사랑했는데 이래 죽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몽유롭게 소설과 몽자류 소설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옥루몽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요 작품 같은 경우가 특히
특히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실려있던 장면하고 비교하는 내용으로서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본디 천상세계의 선관이었던 문창성은이라는 거, 그치? 즉, 이런 부분은 바로 뭐다? 구운몽하고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구운몽과 공통점. 첫 번째, 바로 현실이 뭐다? 천상계라는 거죠. 구운몽도 현실이 바로 뭡니까? 남아평상이라고 하는 그 도교하고 막 불교 이런 신들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옥루몽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천상계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문창성은 낙선연에 참가하였다가 선녀들과 수작한 죄로 인간 세상의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도 어때? 구운몽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입니다. 그지? 그죠? 그래서 선녀들과 수작한 죄. 그렇죠? 이것도 역시 구운몽과 공통점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그래서 어떻게? 문창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간 세상의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현실에서 천상계에서 어떻게 인간계로 오는 현실에서 꿈으로 가는 바로 인몽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이 바로 뭐냐? 이 작품은 인몽에서 한 번 더 인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환몽을 한 다음에 다시 환몽하는 2차적인 그 뭡니까 환몽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게 이 옥루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환몽 구조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천상에 함께 있었던 다섯 손녀도 인간 세상의 윤소적, 황소적, 강남옥,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인연을 맺는다. 자, 요런 점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구운몽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죠. 구운몽과 공통점 세 번째, 그쵸? 바로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다시 이제 인간으로서 다 환생해가지고 만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양창곡은 벼슬을 하고 그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자,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쵸? 성진보다는 능력이 부족하죠. 성진은 2처, 6처, 8명의 아내를 뒀는데 이 사람은 5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날 밤 강남홍이, 자, 이 사람은 원래 인간 현실 세계에서 천상계에서 5 선녀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강남홍이 취하여 취봉으로 달아가 옷도 벗지 못하고 책상에 기대어서 깜빡 잠이 들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바로 뭐다?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는 그 천상계, 현실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지금 입몽을 한번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잠이 들어가지고 바로 뭐다? 입몽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입몽 단계 두 번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조는 구운몽에서 몽중몽하고 약간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지금 이 강남홍이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뭐다? 그 꿈속에서 꿈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갑자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가볍게 떠오르면서 어떤 명산에 당도하였다. 봉우리는 높고 바위빛은 험준하여 마치 한 송이 연꽃이 평지에 피어있는 듯 하였다. 그녀가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웬 보살 한 분이 푸른 눈썹에 옷 같은 얼굴을 하고 몸에는 기단가사를 걸치고 석장을 짚고 있다가 웃으며 맞이하였다. 강남홍 남자는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어떻소? 자,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강남홍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종의 뭡니까?
그 구운몽으로 치면 육관대사와 비슷한 그런 인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강남홍이 멍하니 깨닫지 못하고 말했다. 존사께서는 누구시며 인간의 즐거움이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보살이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석장을 공중에 던졌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보살은 사실은 수월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에 사는, 그렇죠, 관세음 보살입니다. 바로 불교의 최고 신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자, 그러자 호련 한 줄기 무지개가 만들어지면서 하늘과 이어졌다. 보살이 강남홍을 안내하여 무지개를 밟고 허공으로 올라갔다. 앞에는 대문이 있는데 오색구름이 쌓여 있었다. 강남홍이 물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입니까? 그렇죠? 자, 보살이 말했다. 남천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남천문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천상계. 하지만 이 인물들에게는 실제로는 현실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대는 정문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오. 자, 좀 올려놓고 역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녀는 보살을 따라 문 위로 올라가 한 곳을 바라보았다.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광채가 휘황한데 그 가운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높이 솟아 있었고 배곡 난간과 유리기둥이 영롱하게 빛나서 눈이 어질어질하였다. 누각 아래로는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배회하고 있었으며 몇 명의 선동과 서너 명의 시녀가 하의와 예상을 입고 난간머리에 서 있었다.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신선이 5 선녀와 이리저리 뒤엉켜 난간에 기대어 취하여 잠이 들어 있었다. 여기서 있는 바로 한 신선이 5 선녀와,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문창선과 5 선녀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꿈을 통해, 그죠? 현실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구운몽과 차이점이 됩니다. 구운몽에서는 그냥 이제 동정용왕이나 뭐 육관대사 정도만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진 않았어요. 알겠죠? 근데 강남홍은 오히려 바로 뭐다? 꿈속에서 다시 꿈을 꿔가지고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보는데 그 현실 세계에서 자신들이 자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 거는 사실 여기서도 꿈이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구운몽도 그랬잖아요.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는 장면인데 그게 사실은 꿈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오케이?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그녀는 보살에게 물었다. 이곳은 웬 곳이며 저 사람들은 웬 신선입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자, 이곳은 배곡루고, 배곡루는 옥황산제가 살고 있다는 그런 누각을 얘기를 해요. 즉 천상계를 나타내죠. 자, 저 신선은 문창성입니다.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상제를 모시는 옥녀, 처녀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선입니다. 홍란성은 바로 그대의 전신이지요 라는 거지. 즉 바로 뭐다? 강남옥녀는 원래 천상계의 선녀였다 하고 지금 이 사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관대사랑은 차이점이 보이죠. 그렇죠? 아예 정체를 지금 알려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강남홍의 정체를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지나고, 자, 강남홍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도 천상의 별이라는 것인데, 즉 천상에서 사는 선녀라는 것인데 이미 이곳에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바로 천상계에서 살고자 하는 지금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남홍은 바로 천상계에서 계속
살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구운몽에서는 바로 뭡니까? 몽주몽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봤다고 하지만 천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감남몽이 자신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자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은 인간의 힘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이요. 그대는 인간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인연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얼른 돌아갔다가 40년 뒤에 다시 와서 옥황상제께 조회를 하고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오라는 거.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얼른 돌아갔다가부터 누리도록 하시오까지. 즉 바로 뭐다? 저 바로 인연이 다한 후에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그치, 다시 천상계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더라는 거죠. 자, 강남웅이 물었다. 보살은 누구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저 올려놓고 보답시다. 자, 빈도는 남의 수월함의 관세음 보살이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그대를 안내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점도 구운몽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구운몽과 차이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구운몽에서는 육관대사가 이제 뭡니까? 의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꿈으로 보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보살이 이야기를 마치고 석장을 들어 공중에 던지자, 갑자기 오색무지개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호연 천둥이 한번 치면서 깜짝 놀라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환몽 단계 첫 번째가 되죠. 즉 바로 여기서는 뭐다? 현실에서 다시 꿈으로 들어오는 장면인 겁니다. 알겠죠? 알겠지? 이건 정리해 줄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어서 순간. 그죠?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취국문 책상 앞에 예전처럼 누워있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속세의 세계에서 지금 꿈을 통해 천상 세계를 경험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운몽과 같이 이 옥루몽의 그런 환몽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밑에 빈 공간에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옥루몽의 환몽 구조를 보게 되면 자, 먼저 인물들이 바로 천상계, 여기가 현실 세계였죠. 그렇죠? 자, 그랬다가 이것이 첫 번째로 인몽을 한번 합니다. 1. 바로 뭐다?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속세. 이게 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지금 아까 보여줬던 요 장면이죠. 바로 두 번째 인몽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천상계를 구경을 하게 되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마지막에 있었던 뭡니까? 환몽 첫 번째. 그렇죠? 다시 또 어떻게? 속세로. 그렇죠? 꿈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환몽 두 번째를 해가지고 바로 천상계인 현실로 돌아오는데, 자, 여기서 특이점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환몽은 구운몽에서는 바로 뭡니까? 인생무상을 깨닫자 육관대사가 노승으로 와가지고 허허허 와가지고 땅땅땅 하니까 이제 구름이 휩싸여서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바로 뭐다? 인물들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인물들이
죽고 이제 거기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환몽도였다. 그래서 인몽의 첫 번째가 탄생이었고 환몽의 두 번째 마지막이 바로 죽음. 그래서 하나의 생애를 완전히 살게 되고 다시 천상계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옥루몽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나와 있었던 교재에서는 딱 요 부분에 내용이 지금 실려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구문과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작품하고 이제 연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준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이죠. 바로 구운몽 모의고사 2016년 고3 4월 모의고사에 실렸던 구운몽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요 장면은 지금 바로 성진이 지금 처음에 뭡니까?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 욕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 세계로 쫓겨나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잘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자, 여기서 성진이 8명의 선녀를 보았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치, 바로 술을 마셨죠. 동정여왕의 잔치에서, 그치. 그래서 주계를 어기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뭐다? 세속적 욕망의 계기가 되는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아가 세상에 어려서 공맹의 글을 읽고, 여기서 공맹은 공자와 맹자예요. 즉 학문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 유차라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요순은 이제 태평성대를 이제 이끌었던 대표적인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순 시대라는 말이 태평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되고 들면 정승되어 비단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옥골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이 후세에 들으음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라는 거죠.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남아가부터 대장부의 일이라까지.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게 바로 무엇이다? 유교적 충효 사상이 드러나고, 정확하게는 충사상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플러스 입신양명,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 그치? 그 다음 부귀 영화의 세속적 욕망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밭과 한 병 물과 2억 원 경문과 108날 영주뿐이라. 그래서 지금 뭡니까? 불교에서는 너무 적막하고 별로 이제 얻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성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바로 유교와 불교를 비교를 해서 함으로써 바로 뭐다? 속세에 대한 욕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을 이리 하고 저리 하여 밤이 이미 깊었더니 문득 문 앞에 팔선녀가 섰거늘 놀라 고쳐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드디어 헛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성진이 마음에 뉘우쳐 생각하되 부처 공부에서 특히 뜻을 바르게 함이 으뜸 행실이라. 내 출가한 지 10년에 일찍 반저먹이고 구차한 마음 먹지 않았더니 이제 이렇듯이 염려를 그렇다면 어찌 나의 전정에 해롭지 아니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자신은 지금 바로 뭐다? 스스로를
그쵸, 뉘우치는. 아씨, 갑자기 그쵸 생각나. 뉘우치는 요런 장면이 나타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요 앞부분과 요 내용을 가지고 보면 성진의 지금 마음속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욕망이 일어나고 한쪽에는 불가에 가르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이런 일종의 자기 스스로의 그 세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내적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고르며 일천부처를 영하더니 호련 창밖에 동자가 부르되, 자, 사형은 잠들었느냐 사부가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되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영고가 있도다. 동자와 한 가지로 방장에 나아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으고 등촉을 낱낱이 켜고 소리하여 꾸짖되,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육관대사는 대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성진이 동정여왕의 생일잔치에 가가지고 주계를 어긴 점, 그 다음에 팔선녀가 서로 희롱하고 놀다가 늦었는데 와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용왕이 하도 붙잡아서 늦게 오게 되었다 하고, 이제 왜 늦게 왔느냐 하니까 그렇게 늦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팔선녀가 희롱하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하고, 거기다 가장 크게는 뭐다? 와가지고 세속적인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 세속적 욕망을 가지게 됨으로써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까지 육관대사가 모두 알고 있더라는 거죠. 자, 성진이 성돌에 내려 꿇어 가로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에 일찍 한 말도 불순히 한 적이 없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아지 못하나이다. 일단 딱 잡았대죠. 그쵸? 우리나라 범죄자들 같죠? 자, 대사가 이르되, 그래서 이제 육관대사가 알려주고 있죠. 중의 공부가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마음과 말씀과 뜻이라. 내 용궁애가 술을 취하고 석교에서 여자를 만나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한 후에 돌아와 오히려 미색을 관련하여 세상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정확함을 실히 여기니 이는 세 가지 행실을 일시에 무너뜨림이라.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성진이 고도하고, 그죠? 머리를 조아리며 울며 가로되, 스승님아, 성진이 진실로 죄 있거니와 주계를 파괴하기는 주인이 괴로이 권하기에 마지못하며 변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기는 비를 말미암음이니 각별 부정한 말을 한 바가 없고 선방에 돌아온 우리의 일시의 마음을 잡지 못하나 마침내 스스로 뉘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으니 제자가 죄 있거든 사부가 달조하실 뿐이지 어이 차마 내치려 하시나이까 라는 거죠. 자, 여기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성진이부터, 그렇죠? 자, 뉘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으니까지, 그렇지? 바로 성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일종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자, 제자가 죄에 있거든 사부가 달조하실 뿐이지 어찌 차마 내치려 하시나이까. 사부 우러러 뵙기를 부모같이 하니 성진이 12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을 쫓아 머리를 깎으니 연화도량이 곧 성진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대사가 이르되 내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함이니 내 만일 있고자 하면 뉘능이 가라 하리요. 그죠? 네가 가고자 했기 때문에 속세에 대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가고자 합니다 라는 것은, 그쵸? 이것은 바로 뭐다? 성진의 내부에 있는 세속적 욕망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사실 진실로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적 갈등을 하는 척했지만. 알겠죠? 자, 내 또 이르되 어디로 가리오 하니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라. 바로 인간 세계겠죠. 대사가 소리질러 가로되
황금 벽사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일종의 이제 불교에서 있는 일종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호련 공중으로부터 신장이 내려와 청령하기를 대사가 분부하되 내 죄인을 연고하여 풍도에가 교부하고 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진이 인간 세계, 그렇죠? 이게 바로 꿈이죠. 세계로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이고, 여기가 바로 뭐다? 인몽 단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바로 뭐다? 중간에 그 길게 있던, 그쵸? 8명의 선녀를 다시 만나고 부와 업적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걸 다 압축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풍도로 끌려간 성진은, 자, 여기서 이제 일종의 지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성진은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환생하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은, 이 작품이 굉장히 이제 잘 짜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인물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작품의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성진의 이름, 성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참된 진리, 참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양소유는 우리 현대말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잠시 놀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름에서도 바로 뭐다? 작가가 추구한 삶은 성진으로서의 삶이다, 양소유로서의 삶이다. 그렇지. 성진으로서의 삶, 즉 마지막에 성진으로서의 깨달음을 추구한 게 작가의 주제의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게 이 작품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양소유로 환생하고 함께 환생한 팔선녀와 차례로 인연을 맺게 되고 높은 벼슬까지 오른다. 벼슬에서 물러나 여색을 즐기던 양소유는 두 부인과 6 남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자,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것이 인생 무상을 나타내고, 바로 이게 작품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에 오히려 모든 자기의 그런 뭡니까? 욕망을 다 이루죠. 그 알겠죠? 관직도 임금 바로 밑에 가장 높은 관직까지 오르고, 심지어 지금 얘네들이 그 기거하고 있는 곳이 취미궁이라고 하는 궁궐인데, 이 궁궐도 임금님이 하사해준, 황제가 하사해준 공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지막에 그 인물이 바로 인생무상을 오히려 허탈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로 이제 귀할 뜻을 밝히게 되죠. 근데 그때 갑자기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호령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리 나거늘 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한 호승, 이게 바로 스승인 육관대사죠. 그래서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호승의 외양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신이한 인물임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자,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그렇죠? 절하면서 왈 사냐 사람이, 산속에서 지내는 사람이 대승상께 되나이다. 그렇죠? 여기서 대승상이 바로 양소유, 바로 성진입니다. 알겠죠? 자, 승상이 2인인 줄, 뭔가 비범한 사람인 줄 알고 황망이 답례왈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고 호승이 웃어말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이즘헐타는 말이 옳도소이다. 즉 평생 나랑 함께 지냈으면서 나를 몰라보시니 바로 귀인인 양소유님은 뭐다? 깜빡깜빡 한다는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낯이 있거늘 있는 듯 하거늘, 자, 호랑 깨쳐 능파남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일 토건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회가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아계가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그 화상이냐? 자, 이게 바로 뭐다? 몽중 몽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앞부분에서 중간에 그지? 바로 뭐다? 현실에서 꿈을 통해 꿈에서 그렇지 다시 꿈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몽중몽을 꾼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뭡니까? 현실, 즉 천상의 복귀가 그렇죠? 머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이러한 장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자, 옳다 비록 오르나 몸 중에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그래서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알면서 10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네 양장원을 총명타하더냐. 그래서 누가 양장원을 똑똑하다 하였냐라는 거죠. 승상이 만연하여 가로되 소유가 15, 16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않았고 16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었으니 동으로 영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건을 정벌한 밖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자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다? 바로 양소유로서의 삶을 어떻게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언제 사부로 더불어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호승이 우서와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과 사부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요. 자, 호승과 이는 어렵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성낭단을 2번 두드리니 자, 호령 내역의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위에 끼치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그렇죠? 술에 취해서 꿈을 꾸는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되어서야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희롱하느냐. 즉 바로 뭐다? 소유는 아직까지 그 화상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뭔가 환각을 보여줘가지고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거치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둘러보니 8랑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이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에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빛이었더라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요 장면. 자, 말을 떨구지 못한 채 그쵸? 그 다음에 간 곳이 없는지라까지 꺽쇠로 표시합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다? 환몽 단계. 그쵸? 바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이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깼더니 어때?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의 자리 창에 이미 빛이었더라. 즉 원래는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처음에 팔선녀가 서로 희롱하고 육관대사한테 구라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방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향로에 불을 붙이고 어떻게 부처님 앞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이래 해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육관대사한테 불려갔잖아. 근데 사실 불려간 것부터가 꿈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처음에 붙였던 향로의 불이 어떻게 꺼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그렇죠?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양소유로서의 그렇죠? 로서의 삶은 그렇죠? 사실 하룻밤 꿈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성어로 하면은 뭐 일장춘몽, 한단지몽, 남가일몽, 그렇죠. 장주지몽, 호전몽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스스로 제 몸을 보니 108날 영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각각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 성진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 입상하여 그래서 출장 입상은 이제 관직에 나가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상하여 공명신태하고 자신의 이제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렇죠. 두 공주와 6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뭡니까? 여기 그 모의고사에서는 성진이 입몽을 하는 단계와 환몽을 하는 단계의 장면을 지금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모의고사 함께 이제 선생님이 실어놨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31번부터 하나하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구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 틀릴까? 응?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이잖아. 그치? 자, 여기 이 작품에서 배경이 되는 시대는 그쵸? 현실은 뭐였다? 천상계죠. 그치? 그럼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는 뭐였습니까? 꿈에서의 배경은 당나라입니다. 중국 당나라가 배경인 작품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세모 치고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국어가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국어는 딱 정확하게 수학처럼 답이 떨어지는 학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문학을 해석한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 항상 동그라미 세모 X를 잘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판단할 때는 세모로 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봅시다.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맞죠. 왜? 인물이 처한 상황의 원인은 바로 뭐였다? 동정여왕의 잔치에 가서 술 처먹고 그치?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여자랑 희롱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온갖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 욕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모든 게 원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시를 하고 있죠. 그것도 육관대사의 말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는 장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전기적 요소를 활용했다. 그렇죠? 마지막에 뭡니까? 꿈에서 깰 때 어떻게? 땅땅 했더니 갑자기 온 굴에서 이제 구름이 막 일어나더니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막 얼굴을 가렸다가 갑자기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선생님이 뭐야? 양소유가 뭔가 어떻게 그 스승님과 10년 동안 동거했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뭐야? 소유는 본래 이제 뭡니까? 15, 16세에 집을 나와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고 이거 자기 삶을 딱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서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마지막 5번.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진이 앞부분에서 욕망을 가졌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바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다? 성진이 내적 갈등 장면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그렇지? 왜 이게 답이고 왜 저게 답이 안 되는가, 요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는 당나라라는 시대 배경이 등장을 하지만 현실은 천상계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이나 배경이 드러날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뭐다? 얘를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선지를 제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32번을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읍부터 미음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뭐다?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일종의 키워드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런 키워드 문제, 모의고사 풀 때는 그죠? 요 키워드 문제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일종의 뭡니까? 단서를 제공해주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문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문학을 풀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의 지문들이 키워드 문제가 제시가 돼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지문보다도 뭘 먼저? 요 보기 내용만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게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구문몽은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꿈속의 경험을 통해, 그렇죠?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하여 득도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주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자, 핵심은 요거죠.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꿈속의 경험을 통해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하여 득도에 이르게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실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주면은, 자, 먼저 성진이 현실에 있을 때는 현실이 천상계였죠. 자, 이곳에 있을 때는 어땠다? 바로 세속적 욕망을 지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꿈, 즉 인간계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꿈에서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그치? 부귀영화를 누린 후 인생 무상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현실 천상계로 오게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도 바로 불교의 공사상을 깨닫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허망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바로 뭐다? 꿈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꿈에서 깨어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도적으로서 학문적으로 훨씬 더 높은 성취를 이룬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이는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그렇죠? 일단 이 작품은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다. 자, 그래서 특히 꿈속의 경험이 단 하룻밤의 꿈임을 강조하기 위해 인몽에서 강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 및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장면이어서 아까 마지막에 이미 향로의 불은 사라지고 뭡니까? 아까 뭐라고 했었어? 향로의 불은 사라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참 치매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보면 한번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단 하룻밤의 꿈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기억의 영주는, 그렇죠? 영주는 바로 뭡니까? 제일 앞에 그 성진이 바로 뭐야? 내적 갈등을 하는 장면에서의 그 영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억의 영주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꿈속의 경험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영주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현실에서의 세속적 욕망을, 그렇죠? 욕망을
그치? 깨기 위한 일종의 행위가 담겨 있는 소재다. 일종의 인물의 내적 갈등을 오히려 부각해주는 그러한 소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앞에서 바로 꿈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온갖 부귀영화나 입신양면을 해야지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부처님의 자손인데 나는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만진 게 영주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영주는 세속적 욕망을 이제 깨버리기 위해서 난 잊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건이었고 사실 이를 통해서 나타내는 건 바로 뭐다? 인물의 내적 갈등 상태를 부각시켜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의 동촉은 그렇죠? 니은의 동촉은 바로 뭡니까? 등촉은 자 그래서 그 육관대사가 불러서 갔더니 굉장히 방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 등촉이죠. 그렇죠? 니은의 등촉은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난 후가 아니지. 그렇죠? 바로 주인공이 꿈으로 그렇죠? 들어가기 전 그렇죠? 그 내용도 득도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들어가기 전에 육관대사에게 혼나는 그런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디귿의 섬돌은, 그치? 자, 성진이 이제 뭡니까? 스승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더니 바로 뭐야?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절을 했던 곳이 섬돌이죠. 그렇죠? 디귿의 섬돌은 주인공의 인몽과 광몽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나타내주는 소재이다. 아니죠. 아까 우리가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졌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뭐다? 사실은 지금 성진이 들어있는 방 그 안에서 모든 꿈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이 섬돌은 바로 뭐다? 성진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죠? 하는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리을의 막대는, 그치? 자, 막대. 호령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거든 할 때 막대죠. 이거는 주인공이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소재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이것은, 막대는 바로 호승의 출현을, 그쵸? 나타내는 그러한 소재죠. 그리고 이 호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육관대사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치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섬돌도 이제 아예 설명 내용이 다 틀렸지. 얘는. 그치? 자, 그럼 마지막 5번 봅시다. 미음의 향로의 불은 주인공의 인몽에서 강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를 드러내주는 소재이다. 맞죠? 아까 뭐야? 다 하룻밤 꿈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는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향로의 불을 폈었고 그 불이 지금 막 꺼진 거였으니까 바로 뭐다? 하룻밤의 꿈이었다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 새끼는 뭐 생각을 하네. 씨. 자, 보도록 합시다. 33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A부터 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봅시다. 자, 아래의 도식은 구몽의 공간적 배경과 인물을 대응하여 나타낸 것이다. 천상적 가치에 대해 성진 플러스는 지향을, 성진 마이너스는 회의를 의미하고 세속적 가치에 대해 소유 플러스는 추구를, 소유 마이너스는 회의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천상계 처음에 꿈에 들어가기 전에 천상계에서는 성진 플러스입니까? 성진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야? 천상적 가치에 대해서 지향하는 게 플러스고 회의하는 게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성진은. 그지? 바로 뭐다? 천상계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천상에서의 삶, 불교적인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 지상에서 양소유는 처음에는 플러스 했어. 물론 이것도 다 맞기는 해.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처음에 육관대사 앞에서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뭡니까? 지향을 했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다 맞는데 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뭐다? 바로 술을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팔선녀를 만나는 게 요 계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요로 넘어가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계기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적감을 하게 돼요. 천상계에서 1단계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 했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몽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소유가 바로 뭐다? 세속적인 욕망을 처음에는 추구해서,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돼요. 그죠? 요 계기가 바로 뭐냐? 바로 뭐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후, 은퇴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처음에 소유가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황제가 말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도 소유가 강하게 나는 이제 무조건 은퇴할 거야. 나 이제 놓아줘. 사표 낼 거야. 했더니 황제가 자기가 원래 예전에 별장으로 쓰던 취미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하사를 하고, 그래서 은퇴 후에 그 취미궁에서 성진과 이제 팔선녀, 원래 팔선녀였죠. 그렇죠? 그래서 8기처 6첩, 양소유와 이처 6첩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면서 바로 뭐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더니, 그쵸? 한데 하필이면 이 취미궁 앞에 저쪽에서 뭐가 보였냐면, 하나는 진시황의 무덤이 보이고, 하나는 한무제의 왕릉이 보이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은퇴를 하게 되고,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진시황의 무덤과 한무제의, 그쵸? 무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진시황은 천하를 그렇게 호령했던 한무제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한낱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지금은 현재 막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나중에 다 폐허가 돼가지고 나중에 목동들이 그렇게 추억하는 공간이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천상 회귀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환몽 혹은 강몽 같은 말입니다. 환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8선녀를 만난 것을 계기로 성진의 상태는 A에서 B로 변했다고 볼 수 있겠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보였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술을 마신 거, 팔선녀와 만나서 장난친 거. 그쵸? 요게 그 계기였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2번. 성진이 부처의 법문을 한 바리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80날 영주뿐으로 생각한 것에서 비를 확인할 수 있고, 영주뿐이라고 하는 건 뭐야? 넘친다는 거야? 부족하다는 뜻이야?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 승상이 16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증명이 있었다는 것은 시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관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점점 승승장구해가지고 점점 관직이 이제 연에서 계속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맞는 거죠. 유교적 입신양면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죠? 4번. D의 소유는 호승과의 만남을 계기로 천상으로 회귀하게 되었겠군. 그쵸? 마지막에 호승이 만나가지고 구름 우르르 일으켜가지고 깨워주게 되잖아. 그치? 자, 마지막 봅시다. 성진이 2공주와 6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을 떠올리는 것에서 이에서의 성진이 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그치?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그치? 그래서 성진이 2공주와 6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을 떠올리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여전히, 그치?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결국 현실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죠? 막 깨어나가지고 아직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순간이었대. 거기서 이제 두 공주와 여섯 남자가 더불어 즐기는 것이 모두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운몽에서 사실 이렇게 쭉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관련된 수업 내용이 없었기는 했어요. 알겠죠? 자,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까지 필기하면 여러분도 구운몽 완벽 마스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성진이 이제 마지막에 뭡니까? 꿈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죠? 호승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나서 천상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진이 스승에게 갔는데 육관대사가 한마디 합니다. 성진아, 인간 부귀영화를 모두 즐기고 왔더니 기분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죠? 그랬더니 성진이 스승님이 이제 너 그 하야와 같은 은혜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나이다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럼 네가 뭘 깨달았냐 이거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얘 샬라샬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니는 아직 덜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을 줍니다. 알겠죠? 바로 꿈에 대한 성진과 육관대사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면은 굉장히 완벽해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꿈에 대한 성진과 육관대사의 견해 차이. 자, 먼저 성진은 그렇죠? 사부님 은혜로 해서 하룻밤 꿈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바로 뭐다? 꿈과 현실은 그렇죠? 구분이 된다. 별개이다. 그렇죠?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육관대사가 얘기합니다. 이때 얘기한 게 바로 장주지몽, 바로 장자의 꿈에 대한 호전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호전몽이 뭐냐면 장자가 어느 날 그 들판에서 깜빡 낮잠이 들게 돼요. 알겠죠? 들판에 나무에서 낮잠을 잡니다.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돼서 신나게 들판을 날아다녔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깨요. 그러고 나서 장자가 딱 처음에 했던 말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나비가 돼서 들판을 날아다니는 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이 나비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꿈과 현실이 과연 뭐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매트리스 세상에서 로봇들의 그 배터리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과연 꿈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게 바로 그 호전몽, 장주지몽의 내용이고 이게 영화 매트릭스의 가장 메인 베이스가 되는 사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육관대사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관대사가 의미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뭐다? 깨닫지 못한 상태는 그렇죠? 꿈을 꾸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로 뭐다? 꿈과 현실은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육관대사의 견해라는 거죠. 즉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비로소보다 꿈에서 깨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진이 진짜로 한 번 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육관대사가 마지막에 읊은 게 금강경의 한 구절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일체유의법. 일체유의에 있는 모든 법칙은 여봉 황포영 같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꿈과 같이 보고 환상과 같이 보고 거품과 같이 보고 여로 영여전 그렇죠? 번개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슬과 같이 보고 전기와 같이 보고 응작 여시가 마땅히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모든 세상의 일체의 모든 것들은 다 뭐다?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바로 불교의 공사상을 전달하면서 그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진에게 한사리의 그런 그 금강경 법전과 그 다음 석장과
다리는 밥그릇이거든요. 밥그릇을 성진에게 물려주고 육관대사는 떠나요. 일종의 말로 뭐다? 육관대사의 자리를 성진에게 계승하겠다, 물려주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물려주고는 육관대사는 떠나고 성진이 깨달음을 얻어서 해피엔딩을 하는 게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쉰 다음에 자, 바로 윤홍길의 장마로 우리가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